쿠처는 서유기에 나오는 여인국의 배경이 되는 곳이자 석굴의 고장입니다. 불교적 색채가 농후한 쿠처에서 최초의 삼장법사라 불리는 쿠마라지바가 태어나기도 했고, 또 다른 대역성 현장법사가 2개월가량 머물기도 했습니다. 쿠처가 불국토라는 것의 증명이라도 하듯 중국 신장에 존재하는 석굴의 5분의 3 정도가 쿠처 부근에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키질 석굴과 쿠마라지바, 그리고 조선인 화가 한라견에 관한 다큐멘터리와 책이 있어 비교적 잘 알려진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쿠처 시내에서 목적지인 키질 석굴까지는 7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도상으로는 멀게 느껴지지 않지만 대중교통이 발달한 곳이 아니라 자유여행으로는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갔을 때는 대중교통이 없어 히치하이킹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타클라마칸의 숨겨진 보물이라 불리는 키질 석굴은 밍우 타거산의 절벽을 따라 벌집처럼 뚫려 있고 남쪽으로는 무짜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석굴은 분포에 따라 곡서구와 군해구, 곡동구, 후산구로 나누고 339개의 석굴 중 정식으로 번호가 붙은 석굴은 총 236개입니다. 표를 사야 하는 키질 석굴 대문에서부터는 라이터 등의 반입이 금지되고, 석굴 정문에서부터는 가방이나 카메라 등의 전자기기 등의 반입을 금지하기에 휴대폰과 신분증을 제외한 소지품은 차량에 두고 내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표를 구입하고 석굴 입구까지는 약 50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걷다 보면 저 멀리 청동 좌상이 눈에 들어옵니다. 청동 좌상의 주인공은 바로 쿠마라지바입니다. 쿠마라지바는 기원 후 344년 지금의 쿠처인 구자국에서 인도 귀족인 아버지와 구자국 왕의 동생이었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쿠마라지바는 7세에 출가하여 수행을 시작했고, 구자국에서는 대승불교를 선양했는데 당시 전진왕이었던 북연의 부하 여광에게 384년 포로로 붙잡히고 양주로 이송이 됩니다. 이송 중 여광은 유명한 고승이라는 쿠마라지바를 시험해보고 싶었을까요? 여광은 쿠마라지바를 압송하면서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줍니다. 난폭하게 구는 소나 말에 태워 떨어뜨린 다음 깔깔 웃으며 재미있어 하기도 했고, 잡아온 쿠처 왕의 딸을 강제로 방에 들이고는 여인을 품지 않으면 여인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승려가 이성과 관계를 맺는 것은 중죄에 해당하지만 쿠마라지바는 결국 여인과 관계를 맺고 파괴승이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양주에서 머물던 쿠마라지바는 이후 401년 후진의 황제 요흥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사로서 장안으로 향했고, 이때부터 대규모 불경 번역과 강연에 종사합니다. 쿠마라지바가 번역한 불경은 총 35부 294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NHK 방송에서 제작한 신 실크로드 제5부 동으로 간 푸른 눈의 승려의 주인공이 바로
쿠마라지바입니다. 쿠마라지바는 우리들에게 익숙한 극락, 공명조, 색즉시공, 공즉시색, 번뇌시도장 등의 불교 개념을 만든 분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곁들이자면 2000년을 상회하는 중국의 불경 번역사에서 두 사람을 기준으로 세 개의 시기로 나누는데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쿠마라지바이고 그 다음이 현장법사입니다. 산스크리트어와 중국어에 능통했던 쿠마라지바는 산스크리트어로 된 불경 원어를 12년 동안 번역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대반야경, 금강경, 묘법 연화경 등 대승불교의 주요 경전과 용수의 중론과 같은 주요 이론서입니다. 쿠마라지바에 대한 이야기는 고승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쿠마라지바가 스스로 했다는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전해 내려옵니다. 나는 우매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경의 번역을 했다. 그러나 예언한다. 내가 번역한 것 중 틀린 것은 없다. 그 증거로 사후 화장 후에도 내 혀만은 타지 않고 남아있을 것이다. 실제로 화장 후 혀가 타지 않고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쿠마라지바가 평생 번역한 불교 경전에 대해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시 키즈 석굴로 돌아와 이야기하자면 석굴은 3세기부터 9세기까지 약 6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구입하는 입장권으로는 총 6군데의 석굴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6군데의 석굴 대부분은 이미 훼손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현지 해설사의 설명에 따르면 자연적 훼손과 인간에 의한 훼손이라고 합니다. 모험가의 얼굴을 한 약탈자들에 의해서도 훼손이 많이 됐는데 날카로운 칼 같은 것에 의해 구획되고 벗겨진 것, 머리가 없는 벽화, 목적 없이 일부러 훼손한 벽화 등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포굴에 들어가자 조선인 화가 한락연의 사진과 작품이 간략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벽면에는 한락연이 키즈 석굴로 온 연유가 새겨져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은 독일의 르콕이 쓴 신장 문화 보고기와 영국의 스타인이 쓴 서역 고고기를 읽고 신장이 고대 예술품을 대단히 많이 간직하고 있음을 알고 신장에 갈 생각을 했다. 1946년 6월 5일 단신으로 이곳에 와 벽화를 보니 아름다운 옥이 눈앞에 가득한 것처럼 훌륭한 것이 너무도 많았다. 모두가 우리나라 여타 동굴들로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그러한 고상한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락연 선생님은 구처를 2번 방문했는데 첫 번째는 2주, 두 번째는 2달을 머물렀고 쿠처에서 란저우로 돌아가는 비행기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비록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지만 키질 석굴이 지닌 예술적 가치를 알아보고 보호하고자 힘쓴 것은 존경받을 만한 업적입니다. 키질 석굴의 벽화를 보면 불교 이야기뿐만 아니라 부유한 상인들의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넓은 어깨와 긴 코 등의 모습으로 묘사된 이들은 실크로드를 오가며 교육을 했던 1단계 상인 소구드인으로 보입니다. 실크로드의 주인공입니다. 또 다른 벽화의 특징으로는 파란색의 안료를 사용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키질 석굴 이전에 조성된 벽화에서는 파란색 안료를 쓴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파란색 안료의 원료는 바로 청금석입니다. 청금석은 고대의 아프가니스탄에서만 생산됐고 약 5,000년 전에는 이집트에도 전해져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에도 사용되는 등 역대 파라오들에게 사랑받았던 보석입니다. 해설사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금보다 2~3배 정도 더 비쌌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회화에서 변색되지 않는 파란색을 표현하려면 19세기 프랑스에서 인공 물감을 발명하기 전까지 청금석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파란색은 부처의 세계에서는 청아함을 나타내는 색으로 대단히 중요시 여겨졌습니다. 키질 석굴에서 이런 비싼 청금석을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앞서 이야기한 소그드 상인들의 경제력을 들 수 있겠습니다. 소그드인은 상업을 통해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지만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이에 안전과 성공을 비며 석굴 조성에 막대한 기부를 하지 않았을까요? 1시간 남짓 짧은 석굴 구경을 마치고 석굴 아래로 풍경을 내려다봅니다. 쿠처 대부분은 황량한 풍경이지만 키질 석굴에는 풍요로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고대 쿠처는 아리아인이 세웠다고 하는 구자국의 수도로 전해집니다. 한자로 구는 다음어인데 땅이 갈라져 많은 틈이 생긴 모습을 뜻하고 자는 무성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보는 모습을 국명으로 쓴 것은 아닐까요? 쿠처는 현재도 푸른색으로 채워진 오아시스 도시이며 예로부터 타클라마칸 사막을 오가는 여행객들의 목을 축여주고 허기진 배를 채워줬던 풍요로운 땅입니다. 또한 많은 승려들 역시 양성했는데 쿠처로의 불교는 1세기경에 유입되어 13세기부터 이슬람의 색채가 씌워지기 전까지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존속했습니다. 전성기인 4세기에는 10,000명이 넘는 승려가 있었다고 하네요. 타클라마칸 사막의 황량함 속에 오아시스 도시가 가진 풍요로움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쉽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